네, 안녕하십니까. 독일 정착하기 오늘은 세금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손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구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일에 이민을 오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납세 번호라는 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세금 관련된 번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개인 아이디 번호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단순 납세 번호, 독일말로 슈터이어누머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독일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나나요? 개인 아이디 번호를 먼저 받습니다. 독일에 와서 처음 거주 신고를 하면 그 거주 신고를 접수하는 동사무소에서는 그 관련 정보를 자동적으로 연방중앙세무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그 받은 정보를 토대로 모든 자연인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개인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고 통지서를 거주 신고된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 역시 자동적으로 거주 신고하는 순간 연방중앙세무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아이디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개인 아이디 번호는 우리가 독일 내에서 아무리 이사를 많이 간다 그래도 변하지 않고 평생 따라가는 번호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가는 번호. 사실 소득이 없어도 이 개인 아이디 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연말 정산을 할 때 그 개인연말 정산 양식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개인 아이디 번호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게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독일에는 자녀수당이라는 게 킨더게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또 입력해야 되는 게 자녀들의 아이디 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커서 나중에 언젠가는 취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 취업하게 되면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될 번호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개인 아이디 번호입니다. 그 개인 아이디 번호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받는 번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개인 아이디를 모를 경우에는 그걸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개인 아이디 번호 통지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중앙세무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bzst.de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약 4주 이내에 새로운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사실 새로운 통지서가 아니라 옛날에 받았던 통지서를 다시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통지서는 꼭 거주 신고되어 있는 주소로만 발송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거주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Wohnungsgeberbestätigung이라는 이제 서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임대자가 이 홍길동은 내가 그 임대하는 집에서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입주해 있고 여기서 거주하는 게 맞다. 사실관계를 그 임대자가 사인해 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반드시 들고 가야지만 거주 신고가 인정이 되고 혹시나 홍길동이 입주한 그 건물이 자기가 집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 집의 소유자라는 증명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개인 아이디 번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 납세 번호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슈터이어누머, 납세 번호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알아서 자동적으로 부여하진 않습니다. 사실 슈터이어누머라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제 홍길동이 독일에 처음 와가지고 연초에 입사해가지고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되는 번호는 개인 아이디 번호예요. 예? 그걸 제출하면은 1년 내내 그걸로 급여 계산이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끝난 다음에 홍길동이 이제 개인연말 정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양식을 보면은 입력해야 되는 번호 중에 하나가 슈터이어누머, 납세 번호예요. 하지만 홍길동은 아직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너희, 그러니까 새로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라고 입력하면 돼요, 그냥. 예? 그 개인연말 정산을 제출하면은 세무청에서 그것을 이제 내부 검토하고 언젠가 한두 달 뒤에 소득세 고지서라는 게 슈터이어베샤이드라는 걸 받게 되는데 처음으로 슈터이어누머를 알게 돼요.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요. 예? 이 슈터이어누머는 이제 그 이듬해부터는 본인이 입력하면 되는데 3년 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할 세무청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무청에서는 새로운 납세번호를 또 발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할 세무청에서 받은 납세번호는 그 도시에 거주한 동안 계속 유효하고 이사 가는 순간 그 새로운 세무청에서는 새로운 납세번호를 발급하게 되고 하지만 개인 아이디 번호는 독일 내에 100번 이사를 가도 평생 같이 가는 번호입니다. 왜 두 개가 공존을 하는 걸까요? 이걸 하나로 통일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독일에는 개인 아이디 번호라는 건 없었습니다. 다 그냥 관할 세무서마다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납세번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독일 정부에서는 우리도 뭔가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개인 아이디 번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연방중앙세무청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번호로는 모든 게 해결되게 하자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납세 번호를 대체해야 되는데
독일 세무청들이 주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렇게 일치되지가 않아요. 이게 예, 생각보다 이게 일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조차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납세 번호는 없어질 번호입니다. 네, 그럼 독일에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 공제 사항이 많으면은 당연히 환급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액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증빙 자료를 잘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환급 신청하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근로자가 12개월 내내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라면 그리고 별도의 그 소득 공제 사항이 없다라면은 그렇게 큰 환급 효과는 없겠지만 어느 근로자는 한 회계 연도에 연중에 처음으로 취업했다. 7월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세금 내게 됐다. 이런 첫 해 근무자는 무조건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는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외에 첫 회사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해야 됐다. 그래서 관련 발생한 비용들, 이사 비용 이런 건 다 소득 공제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증빙 자료는 잘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사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해 드렸다. 그런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놓으시면 이것도 환급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런 소득 공제사항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고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더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독일에 처음에 와서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혼돈이 많으실 텐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독일에 살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다. 이게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 왜냐? 예?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예? 하는 사회잖아요. 뭘 해도 빨리 해결되고 빨리 번호도 나오고 다 돼요. 예? 근데 독일에 처음 오면은 뭔가 번호를 신청해도 오래 걸리고 뭐 전화를 신청해도 선 까는 것도 오래 걸리고 모든 게 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맞게 되는 걸까? 뭔가 내가 실수한 건가? 접수가 안 된 걸까? 아주 뭐랄까 염려가 많으신데 독일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애간장 탈 필요 없이 당연히 오래 걸리지. 독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상태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독일 정착하기 세금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다른 편들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